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주 중반을 지나가고 있죠. 이번 주 PCE 지표 발표,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지수가 빨간불을 코스피에서는 켜고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수급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에 의해서 지수 지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면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요. SK하이닉스에 대부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42% 상승한 2,785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코스닥은 오늘 보합권의 등락이 많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권 등락하다가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네요. 마이너스 0.16%, 840선을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위주로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나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차트 교육도 진행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만한 테마와 종목까지 짚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원탑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나방에서는요. 실시간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중에 미처 풀어드리지 못하는 소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라이브 방송 캘린더까지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모든 내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떤 오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결국엔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장이 계속 빠지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또 시청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계속 이 흐름이 애매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역시 다들 하시고 계시겠죠. 자, 시장은 항상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과 테마는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직전 딱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4일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하반기도 또 수익을 챙겨볼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테마들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현재 지금 코스피의 경우 상승불은 계속해서 강하게 켜고 있지만요. 현재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 그냥 시장판이죠. 시장판. 그냥 네. 개판 5분 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연일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고점을 형성해 놓고 나서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혼조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국내 증시 어제까지 이 하락세를 같이 조금 연이어 오다가 오늘은 좀 어느 하락폭을 멈춰주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전일 미국 증시는 최근에 이 AI와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잠시나마 들어 올려주는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급등을 좀 하셨어요. 근데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은 사실 기술주들이 저렇게 올라갔으면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나 AI나 반도체를 기반으로 좀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은요, 이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에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디커플링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조금 반등폭을 만들어내주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해주면서 이 소폭 눌려앉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좀 완벽하게 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오늘을 보시면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게 조금 안도할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쌤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1대1 정도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별 순환매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상 이번 달 초, 6월 달 초부터 5월 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개별 순환매 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특정 테마들이 계속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증시는 꾸준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오늘 제가 또 방송에서 풀어드리겠죠. 오늘 방송 또 놓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또 이 손가락만 빨고 있고 남들 수익 보는 것만 이제 이 보고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소외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오늘 참고로 원탑 종목 외에도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단기적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이 원탑 종목을 아시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많이 챙겨볼 수 있는 종목 따로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는 방까지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개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으로 갈지 다 맞서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와주시면 방송 중에 미처 풀어드리지 못하는 종목들까지 오늘은 특별히 원탑 종목에 더해서 정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정말 수익을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몇 가지 종목을 드렸었고 그리고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6월에 정말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저희가 이번 주에 청산을 했는데 25% 넘는 수익률을 받아 가셨습니다. 여기에 세명전기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었던 전선 관련주였는데 저희 무려 1거래일 만에 15% 넘는 수익률을 받아 가셨고요.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콜마홀딩스 저희가 12%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넥스틸과 DK락은 저희 같은 날에 60%와 28%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 가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나도 좀 부럽다. 6월의 마무리. 상반기의 마무리, 나도 좀 수익으로 내 계좌에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전략과 타점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스캔 간단하게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저희가 수익률표 보고 오셨는데 STX 그린로직스 저희 조선주 관련해서 계속 다뤘었습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좀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에 조선주들 계속 또 잘 가고 있었는데요. STX 그린로직스는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진입을 해서 25% 넘는 수익을 냈단 말이죠. 이 수익을 또 직접 주신 분이 또 빅스 대표님이시잖아요. 관련해서 좀 어떤 대응으로 좀 공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저 수익률표를 보고 있으니까 네. 야, 저희가 진짜 6월 달에 수익을 진짜 많이 드렸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확 오네요. 네, 도합 뭐 170%가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정말 네. 수익 많이 드렸었죠. 사실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종목가지 수가 20가지 정도 될 텐데 저기서 지금 한 4종목에서 한 5종목을 제외한다면 네. 거의 단기적으로 다 공략을 했어요. 일주일, 한 2주일 그 정도로 굉장히 짧게 공략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뭐 단타로 본 수익 본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다 두 자릿수예요. 맞아요. 단기로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 이상의 수익률, 많게는 맞아요. 특히나 60%까지. 넥스틸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걸린 만큼 수익을 확실하게 또 챙겨드렸습니다. 자,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STX 그린로직스가 아니었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수익 리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해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홍해에 관련돼 가지고 리스크들이 계속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상운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제쳐놓고 나서 사실상 저는 STX 그린로직스를 포착한 게 사실 좀 오래됐어요.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했던 시점은 6월 달 중순에 진입을 했지만 이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는 물리와 해운 테마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해봤던 거는 사실 해운에 대한 재료보단 물류 쪽에 대한 재료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막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이랬을 때 항상 우리가 오프라인도 많이 가지만 온라인으로 또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온라인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물류 시장도 같이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적세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시장에 이렇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류 테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를 그린로직스를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했었던 거고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본 이후에 우리가 눌림목에 좀 포착을 했어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6월 21일 날 STX 그린로직스를 제가 1,300원에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에 보면서 12,900원까지 이미 사실 목표가까지 지정해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6월 달 넘어서 한 7월 달까지 여유롭게 좀 기간을 두고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해운 이슈가 갑자기 덮쳐지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보지 않았을까. 최근에 해운 움직임 중에서는 사실상 STX 그린로직스가 대장으로 좀 움직이긴 했었죠. 자, 근데 6월 25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12,900원에 제가 이제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보면 차트를 같이 볼게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은 이때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아래에서 눌려주고 다시 들어 올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그 타점에 제가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진입하자마자 며칠 내로 바로 갭상승이 또 시작이 됐어요. 이때 홍해에 대한 이슈 또 한 번 부각이 됐고요. 또 여기에 대한 해운 테마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로 가장 먼저 상승폭을 확대했던 그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 아직 다 정리하지 않았어요. 다 정리하지 않고 추가적 상승을 지금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와 해운 테마는 어찌됐든 나중에 실적으로 직접적인 이 실적 수혜주들이 될 거예요. 물류 테마랑 해운 테마는. 그러면은 지금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우리가 매수가를 좀 여유롭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수익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STX 그린로직스는 눌림목 타점이 온다면 신규 진입자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자체도 굉장히 바닥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나쁘진 않다. 대신에 현재 시점이 아니라 확실하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STX 그린로직스를 포함한 후발주들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흥하해운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해운주들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또 추가적인 관심을 두고 싶은 게 어제 미국 기업 중에 하나인 페덱스가 있죠. 유통기업, 이 물류 유통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갔던 모습들도 있어요. 그럼 물류에 대한 실적도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도 역시나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타로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손절가도 잡지 않고 전략 잡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뒤통수 맞기가 정말 쉬운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장은 전략을 잘 잡거나 혹은 눌려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는 점. 아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셨던 그 수익률표가요. 대부분 다 우리가 눌림목에서 공략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뭐 세명전기나 콜마홀딩스나 넥스틸 같은 경우 콜마홀딩스는 오늘 또 굉장히 큰 시세를 줬었죠. 자, 이런 것처럼 대부분 다 최근에 눌림목을 두고 우리가 여유롭게 기간을 두고 공략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단타로 좀 빠르게 수익 챙겨갖고 들어갈 했는데 막상 수익을 좀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지금의 시장 어떻게 공략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저희가 교육까지 다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TX 그린로지스 저희가 6월 중순에 공략을 해서 약 5거래일 만에 저희 25% 넘는 수익률을 보셨죠. 올 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생각보다 홍해 관련 이슈와 함께 빠르게 반응이 온 종목이었고 실적 수혜주로 또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도 좋은 종목이다라면서 수익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희가 단타 종목들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우수 AMS 드렸었고 저희가 어제 종목간 라이브 배틀에서도 살짝 다뤘었던 종목인데 우수 AMS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나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점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지금의 시장의 공략 방법은 눌렸을 때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 전략을 잡고 들어가거나 손절가를 잡고 단타 관점으로 보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아침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테마가 움직였어요. 전력 설비부터 시작해서 게임 테마, 자동차 부품 테마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순환을 돌고 있지만 그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끝까지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올라갔다 빠지고 윗꼬리를 만들어내는 게 특기인 게 요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딱 수익을 줄 때 1%, 2%만 챙겨서 나올 것인지 혹은 아예 아래에서 잡아서 조금 여유롭게 기간을 두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이 두 개를 하나를 두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단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이어지면서 상승도 이어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의 시장 단타를 공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을 매일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의 시장은 욕심을 좀 버려두고 조금씩 크게 우리가 조금 손절가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 대신에 수익 구간은 확실하게 넓게 이렇게 시장을 공략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계속 빠지더라도 손실이 나오지만 확실하게 종목 수익 날 땐 크게 나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잡아놓은 시점에서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풀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미 수익 구간도 되게 크게 왔어요. 한 15%, 20% 가까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동안 못 잡으셨던 분들 눌림목에서 접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우수 AMS 같은 경우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물리더라도 손절가를 걸어놓은 종목이에요. 제가 전략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자 오늘 오전에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전일 종가까지 제가 전략을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고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안에서 놀아주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만약에 바깥으로 이탈이 됐다. 그럼 손절가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슈팅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챙겨보고 싶으면 손절도 감안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마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하도 수익을 못 봤으니까 최근에 또 저희가 잡아드린 전략상 이 수익을 챙겨보고 싶어서 들어갔겠지만 시장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반등도 나올 것이고 수급이 빠지면 다시 이탈도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아까 전에 잡아드린 전략 참고하신 다음에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도 잡아드리고 타점도 잡아드려서 진입하신 분들 많죠. 수익률까지 6월 한 달 만에 정말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수익률표만 보셔도요. 저희 한 달 동안 냈던 수익률이 도합 170%가 넘어갑니다. STX 그린로직스 저희가 최근에 청산을 했는데 25% 넘는 수익률 4거래일 만에 또 받아가셨고 저희가 계속해서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리고 있죠. 세명전기도 저희가 15% 넘는 수익률, 넥스틸과 DK락 두 종목만 합해도 도합 80%가 넘는 수익률을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이 수익률이 좀 부럽다. 6월 마지막 마무리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은 특별히 원탑 종목을 제외하고 한 가지의 보너스 종목을 더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풀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두 종목 다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독일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해서 리비안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5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리비안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캡과 대원화성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캡은 또 리비안의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를 또 공급하는 기업이고 오늘 오전 중에 상한가 진입해서 지금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원화성은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그 합성 피혁을 공급을 하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리비안에 공급을 하는데 오늘 리비안 급등하면서 오늘 23%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리비안 관련주들의 부각도 결국엔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함께 또 어느 정도 시세를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중에 좀 하나를 골라보자면 저는 사실상 지금 대장주로 조금 자리를 보고 있는 에코캡 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에코캡은 또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달성해서 아무래도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비안에 대한 이슈가 뜨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50%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이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파급력을 줄 만한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뭐 대원화성이나 이 에코캡 같은 대장주와 부대장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던 영향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 에코캡은 상한가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리비안 자체의 투자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떴고 리비안의 주가 자체가 50%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주들 어때요? 에코캡 대장주를 하나를 빼면은 빨간불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시장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상승을 유지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힘든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결국에는 우리가 볼 건 대장주들을 계속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 오늘 갭상승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거의 점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의 시작을 했다가 바로 또 상한가에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의 위치가 참 절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구간에서 사실상 지금 위치 상한가 기준이 2,700원 조금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이번 연도 초부터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나오기 전인 5월 달까지 이 종목의 다소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박스를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6월 달까지 계속 연속이 되다가 이슈를 동반한 채 상한가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정확하게 그 고점 부분까지의 이 상한가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이 상승한 부분을 반납을 할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의 종목 중에는 에코캡을 고르기는 했었지만 에코캡을 고르고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은요. 사실상 내일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기다려보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2,700원 라인은 다소 이제 저항대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어제까지의 저점이 생각보다 이 깊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 추가적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저항대가 다시 지지대로 바뀌어갔다라고 말씀을 또 우리가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고 그때부터 전략을 잡는다라면 사실상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보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 종목의 상승 가능성은 일단 차트에 월봉 차트에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1년도, 22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 리비안의 이슈가 처음 부각이 되면서 에코캡이 같이 상승이 나왔었어요.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들도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라인을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때 당시에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기 위한 상승도 또 추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코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적 관찰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원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트가 좀 유사해요. 에코킥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지금 이 구간 자체에 있던 하락폭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 같았지만 사실상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반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이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선 여기에서 충분히 수급이 더 들어와야지 우리가 바닥을 잡고 여기서부터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리하게 좀 접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장주로 확실하게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에코캡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 보기가 수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1라운드 승자는 에코캡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리비안 관련주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대장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승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추적 관찰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에코캡이 현재 고점 부근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계속해서 박스 횡보 구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은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참여해 보실 수 있고 관련 질문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 원탑 종목 외에도 보너스 종목 한 종목까지 더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이 종목들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에만도 도합 수익률이 170%를 넘는 수익률 저희가 안겨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입을 했었죠. STX 그린로직스 저희가 21일에 진입해서 25일에 25%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이 또한 함께하는 방에서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25%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고요. 저희 세명전기, 넥스틸, DK락 모두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함께하는 방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각각 정말 두 자릿수 수익률 시원하게 받아가셨고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꿈비도 드렸었죠. 바로 다음 거래일에 21%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이 수익률 너무 부럽다. 내 계좌에도 이 정도의 수익률 한번 찍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왼편에 QR 찍고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종목명과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전선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명전기와 대원전선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전선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폭염과 정전 또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분석 그리고 그 시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후화된 송배전망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대형 전선 관련주들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명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익 안겨드렸었죠. 여기에 대원전선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 전력망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또 기대감에 2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세명전기 그리고 대원전선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두 개 종목 중에서는 대원전선을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오늘 정말 쭉쭉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좀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은 사실상 동일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전선주들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움직임을 주는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서로 좀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대원전선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세명전기가
다시 한번 좀 대장주의 역할을 현재 최근에서야 좀 자리를 좀 탈바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세명정이나 대원전선이나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이 전선주들이 여러분들 사실상 보면은 오늘도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도 정전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전선주들이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명전기 보세요. 세명전기는 어제까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전선주들에 대한 상승을 견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때요? 자, 오늘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어요. 윗꼬리 달고 사실상 크게 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대원전선은 어때요? 대원전선이 이제 그 수급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예측을 하실 수 있겠나요? 아니에요. 사실 아무도 못해요. 지금의 시장은 대장주가 움직인다? 아닙니다. 대장주라고 해서 다 대장주가 아니라 이 대장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부대장주로 또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점을 봐야 되는 거는 자, 여기서 전략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가 또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상승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지켜볼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이상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전략으로 또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선주들이 끝났냐? 아니죠. 수급이 덜 오른 대원전선으로 지금 옮겨간 것 뿐이에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시점을 둬야 되는 거는 전략을 잡고 공략하거나 눌리는 종목들이 테마의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눌리는 종목을 잡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어제 대원전선 주주들이 얼마나 또 원통했을까요? 세명전기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시장은 여유를 두고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 조만간 좀 자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장기 이평선, 21평선을 좀 어느 정도 뚫어주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 구간에서 4,000원대까지 다시 또 눌림목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이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지켜보신다면 오히려 이 종목도 세명전기처럼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만 보시면 여러분들 공략 아무도 못 하시겠죠?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 세명전기는 사실상 지금 이미 고점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아직 안 오른, 덜 오른 대원전선이 지금 여러분들께 수익 볼 수 있는 타점 한 번쯤은 줄 것 같아요. 자,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전략 제가 잡아드리는 거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먼저 질문 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평단가 57,000원에 가지고 계시고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뭐 디스플레이나 OLED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인 선익 시스템은 지금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에서야 우리가 57,000원이라는 매수가를 두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잡아서 수익 구간까지 왔었는데 다시 반납이 나온 건지 아니면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도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오히려 눌리는 타점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 확실한 것 답은 없잖아요. 이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추가적 하락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잡을 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선익 시스템은 지금 최근에 또 올라갈 때 동반됐던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게 다 이탈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지금 뭐가 보이세요? 파동 보이시잖아요. 파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정확하게 저점도 깨지 않았고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라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함께하는 방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현재 선익 시스템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잡을 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현재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탈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일 뿐 신규 진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라운드 저희가 전선주들에서 가지고 왔는데 폭염과 정전,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오늘 또 대원전선이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갔었죠. 대원전선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세명전기와 함께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번갈아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현재 좀 전략을 잡고 공략할 만한 종목은 대원전선이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조만간 좀 여유를 두고 공략을 했을 때 자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예상 가능한 종목으로 오늘 대원전선 꼽아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정말 저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타점과 종목들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원탑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보너스 종목까지 한 종목 더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 잘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내가 좀 공략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면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차트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까지 함께 대표님 통해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대표님과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 30분에 시작하는 차트 교육 시간,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차트 교육 시간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뭐 캔들을 보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뭐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도 배워봤고, 뭐 지지와 저항, 추세, 뭐 엘리어트 파동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차트에서 꼭 빠지지 않는 어떤 차트든 간에 꼭 항상 끼어 있는 유형이 하나가 있죠. 바로 갭. 이 갭이라는 용어 자체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면 제발 내일은 내 종목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염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근데 그 갭 상승 결국에는 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갭이 대체 뭘까? 분명히 갭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갭이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갭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틈과 같은 공간적 의미를 바로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갭은 전일의 주가에 비해서 3% 내지 5%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차이를 두고 당일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 갭도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갭이 생기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다면 갭 하락 출발이고요. 어느 정도 갭이 떠서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갭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갭 상승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던 에코캡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자, 미국 증시에서 다 끝나고 나서 이 투자 이슈가 나오자마자 에코캡에 그 리비안의 주가가 50%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 리비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갭이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발생이 됐어요. 저거는 그냥 사실상 이제 갭 수준이 아니라 점 상한가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자, 그런 것처럼 장 초반부터 이미 리비안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고 있던 에코캡이
매수세가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크게 또 발생이 된 거고요. 자, 반대로 개파락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밤 사이에 이 기업에 대한 악재가 떠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화성에서 1차 전지 공장이 불난 거 아시나요? 굉장히 또 이 뉴스에서도 크게 좀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의 아리셀이라는 기업의 모회사가 바로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입니다. 에스코넥의 기업이 이때 당시에 물론 장중에 있었던 이슈라서 생각보다 뭐 갭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화재가 밤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에스코넥의 주가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개파락은 사실상 우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나오면 굉장히 슬퍼할 만한 그런 거겠죠. 자, 어찌됐든 갭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큰 이유로 매수세가 강하거나 매도세가 강했을 때 각각의 성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자, 만들어지는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개파락을 했어요. 왜 생긴 걸까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와 강한 매도세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자금과 물량이 가능한 세력이 갭을 주도하게 되는데 갭은 주가를 리드하는 세력이 주가의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갭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갭은 발생이 된 시점부터 그 구간을 메꾸려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다음날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쪽에 대한 차트 캔들과 갭이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이 캔들. 그러면 이 공간적 의미를 두고 만들어진 갭은 반드시 언젠가는 메꿔지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다. 나중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자, 주가가 상승을 잘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시작해서 종가로 만들어져 있던 고점과 자, 지금 만들어져서 갭 상승으로 만들어졌던 이 갭은 반드시 조정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갭은 차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볼 가능성도 이 전략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갭의 활용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던 종목이 오늘 갭 상승을 했어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자,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생각보다 크게 상승을 출발했네요.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갭은 메워지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갭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을 보인 종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을 받고 갭을 확실하게 메꿔주는지 체크를 꼭 해봐야 된다.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매매에 대한 스킬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에게는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날 당시에 갭상승 출발을 해서 양봉 캔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날 기준으로 저점이 만들어져 있는 이 시점상 이 뒤로부터 시작되는 캔들이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라인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또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갭의 활용까지 좀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갭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가 위치에 따른 갭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당일 동시효과에서 강한 매수세로 일반적으로 3% 내지 5% 정도를 평균적이지만 강한 매수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정고점에서 뚫고 갭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횡보를 해주던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횡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친 이 캔들 하나가 갑작스럽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장중 내내 이어갔죠.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만들어져 있는 갭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캔들 자체에서 저점을 기준으로 이 저점에서부터 지지가 형성된다면 우리가 이때부터는 단기적인 스윙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갭을 다시 메꾸려고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확실하게 눌림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전일 종가보다 당일 동시호가에서 강한 매도세로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개파락이에요. 자, 이 매도 물량을 잠재울 만한 호재가 없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이 매도 물량은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입니다. 근데 밤사이에 이 기업에서 악재가 나왔어요. 그럼 너도 나도 팔고 싶겠죠. 그러면 이 팔려고 나오는 물량들을 잡아먹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봉으로 전환될 때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 아까 갭상승과 다른 부분이지만 같은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어요. 개파라고 시작해서 바닥이 잡힌 이후로부터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없이 옆으로 횡보해주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바닥에서 뭘 볼 수 있다? 자, 갭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메꿔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지지 구간부터 갭을 메꿔주는 구간까지 오히려 수익 구간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갭상승과 갭하락에 대한 전략.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또 준비를 해왔어요. 뭐 갭의 유형도 갭상승과 갭하락이 있지만 이 외에도 돌파 갭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진행 갭이라는 것도 있어요. 갭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따로 넣진 않았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기술로 굉장히 유효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 갭을 이용한 매매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사실상 이제 방송 끝나기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함께 오셔서 여기에 대한 기술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차트 교육에서 오늘은 갭에 대한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갭을 이용한 매매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라이브 방송과 교육 통해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원탑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은요. 제가 여름 테마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네, 여름 테마. 요즘 이제 덥잖아요. 네. 특히나 또 더운 이 시점에 이 요즘에 증시도 굉장히 더워가지고 덥죠. 이 더운 종목들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 여름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시원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기도 하거니와 추가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종목이에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난로를 좀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빌트인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방금 전에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석유난로가 나와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창문형 에어컨이 나오죠. 우리 여름에 필수템이잖아요. 에어컨. 자, 가전기기의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여름 테마주 중에 하나죠. 뭐 최근에는 음식들이 좀 먼저 움직임을 나왔어요. 뭐 예를 맥주, 육개 뭐 이런 대표적인 식료품들이 여름 테마에서 가장 먼저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름 가전제품도 움직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름 가전제품의 기업 중 하나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름 테마 중에 이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시원하게 움직임을 주는 종목은 이 한 종목밖에 없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에요. 제가 이름은 따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26일 날 만들어진 저점을 기준으로 자,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상승 나왔다가 눌리고 또 이번에도 상승 나왔다가 눌리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눌림 생각보다 깊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급이 이탈되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지지 구간은 그 전에 바로 저항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은 종목. 근데 이 기업의 사업도 시원한 것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단기적으로 시원하게 수익 낼 종목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1분 남았습니다. 1분 내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시원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름 테마 관련한 원탑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에어컨처럼 오늘 여름을 좀 시원하게 수익까지 좀 이어볼 수 있는 종목 꼽아주셨고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보너스 종목까지 하나 더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꼽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쭉쭉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시면요.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